사회를 맡은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호가 적은 것 같아요. 더 크게 환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더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게다가 내일 이 시간에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이 D-Day입니다. 6.3 대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시간인데요. 그 대선의 이후부터 과정까지의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겠죠. 그 결과는 바로 투표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날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아직까지 그때 사전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본 투표 꼭꼭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또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꼭 국민의 강력한 권리 아주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전남편에게, 전남친에게, 애인에게 다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MTV 구독자 10만 달성을 위해서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많이 알고리즘 형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많은 또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그리고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함께 모시고 대선 관련 이슈와 민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표님 이 분위기 약간 지금 이거 어쩌지? 왜 이렇게 업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부대표님 계속 이렇게 네, 저희가 알아서 업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대선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고 지금 깜깜이 조사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지금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직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살살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두 분 사전투표 하셨죠? 바로 했죠. 바로 하셨고. 오전에. 예. 어디 부대표님은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첫날에 하셨어요? 둘째 날에 하셨어요? 둘째 날에 했습니다. 둘째 날에요? 아니 근데 첫째 날에 19.58%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고였죠? 역대 최고였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이 저 정확하게 좀 투표율을 보니까 36.93%였다라고 하는 지난 거예요. 대선이요? 지난 네. 대선이. 근데 이번이 역대급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인 34.74%.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2.19% 정도 네. 낮은 수치다.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첫날은 네.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쵸? 이거 첫날에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으면 원래 통상적으로 둘째 날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도 바라볼 수 있다. 맞아요. 40은 40도 훌쩍 바라볼 넘을 수 있다. 것이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첫날에 많이 쏠렸던 것으로 그러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아마 제 묘장군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기표에 그 도장을 찍는데 네모칸 벗어날까봐 두 손으로 찍었어요. 발발발 떨면서. 저는 원래 투표하면서 예. 지난번 제가 캠프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떨리진 않았거든요. 예. 그냥 지난번에 투표를 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 이름만 딱 보였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도 안 보였어요. 뿅 찍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손에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네. 그냥 투표하고 그냥 나온 다음에 인증 이걸 안 했다. 아차 하시는 분들 그 투표한 거 확인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확인서 따로 이제 선관위 요청하면은 바로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님께서는 투표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해요. 별 그냥 무덤덤하신지 아니면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당일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일 당일에 예측이나 출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당일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 꼭 해야겠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사전 투표를 꼭 해야겠다. 예, 예. 오늘 안 하면 못 한다. 약간 이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뭐 당일날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일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이 세상에. 그쵸. 저를 아, 아. 포함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 나눈 것처럼 첫날에 19.58이 나왔기 때문에 둘째 날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 추이를 봤을 때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역대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그게 뭐 그 주말 이슈죠. 주말 이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 투표를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일단은 사전 투표를 해야 됐었어요. 예. 사전 투표를 하라고 당시에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맞다. 게다가 사전 투표를 할 때 이게 관외가 있고 이제 관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관외 투표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둘째 날이 이제 그 휴일에 걸쳐 있으니까 주말에 가서 관내 사전 투표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지난번에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관내가 어렵죠. 그런 거를 비교한다면 둘 다 평일이냐, 하루는 주말에 꼈느냐, 아니면 2017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조기 대선이라 본 투표를 화요일 날 하고 사전 투표를 목금에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당시에 금요일은 5월 5일이었어요. 네. 5월 4일, 5월 5일 딱 예, 이틀 예. 했었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못 하고 또 5월 5일 그 뭡니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 손붙잡고 어디 가셔야 되는 그 이슈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지는 않았고요. 이런 몇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목요일 날이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라면 이 경우에 일월화를 연휴 그 뭡니까 징검다리 연휴로 생각을 해서 놀러 가실 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은 일요일이 숙박비가 좀 싸죠. 토요일보다 싸죠. 토요일보다 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놀러 가실 분들이 토일보다는 일월화 이렇게 놀러 가실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실 때 목요일 날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요일보다 목요일이 많았다라고 어. 해석이 될 수 있죠.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이 팬데믹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이 후보들 간에 옛날에는 이 전 그 대선까지만 해도 와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하니까 좀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보면은 예. 광역이나 기초를 보면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그 뭐 보수의 심장 이렇게도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던데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네.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시면은 서울이나 경기도권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서부 해안 쪽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좀 세고요. 네. 그 동남부로 따지면 경기도 동남부로 따지면 국힘이 조금 좀 해볼 만하고 이런데 사전 투표 비율로 따지면 경기도도 동남부가 좀 약하고 그런 사전 투표율이 지난 2022년 대비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해 계신 그런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약하다. 그러면 이번 사전 투표는 뭐라고 할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쪽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네.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겠고요. 32.38. 네, 충남도 완전히 서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지금 계룡시라든지 청량군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차이를 있습니다. 네. 보인다는 건 2022년엔 비교적 높았는데 지금은 낮았다라는 거죠. 그때 40%가 넘어갔을 때 이렇게 군 지역에서도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30% 중후반이다 보니까 조금 그때보다 낮아졌다. 거기에 비하면 전라남도는 막 군 지역이 시군 지역 60 넘는 데가 많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TK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는 20% 후반 내진 30% 중반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아, 네. 지금은 전부 다 20% 초, 중 후반이에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금 25.79 나왔으니까 이거 상당히 크죠. 당시에 2022년만 하더라도 35.39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TK에서 사전 투표율이 완전히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TK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 두 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그 요일 효과
또 두 번째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하면 그 좀 조작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네. 믿으시는 것 같은데 불신 때문에. 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사전 투표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근데 느낌. 그래도 믿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나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네. 사전 투표를 안 하시는 건데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3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난 하루만 하겠다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네네. 만약에 당일날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든가 그러면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미리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사실. 예. 기상 상태도 갑자기 우리가 뭐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막 비가 쏟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이러면 못 할 수 네. 있잖아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그런 걸 따지면은 선관위가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3일 동안의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 네. 투표를 하면서도 또 다른 소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괴리가 있는 것이라 네네네. 대단히 좀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돼? 라고 좀 혼동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여론조사 전문가분 옆에 계셔서 이제 많은 말씀들 잘 전문적으로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뭐 PK, T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고 호남 지역에서는 더 결집한 구도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일날의 특수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네네. 그래도 역대 두 번째라는 이 투표율 자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럼요. 수치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성이 네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본투표에서 높아질 가능성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전 투표를 잘 못 믿으니까 본투표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참여하자라고 해서 본투표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오. 당연히 있고 화요일 날 당일 투표를 당연시하는 그 어르신들의 문화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올라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난 대선의 77.1 그 전에 77.2 이거를 넘어설 것이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율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이 약간 빠지니까 그러면은 한 70, 지금 75에서 77 사이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네. 하면 미세하게 지난 대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안도감에서 투표를 안 하는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은 좀 그런 게 개선이 됐는데 예전에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투표를 진짜 상당히 안 했어요. 네.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건 지건 투표를 항상 했거든요. 어머. 근데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너무 심하게 진다. 그래도 안 해. 포기해. 네. 이긴다? 그러면 뭐 내가 안 해도 어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그게 어찌 됐건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투표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소신껏 그냥 선관위가 안내하는 그 방법에 따라 질서 있게 무조건 투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진보 중도 보수 뭐 할 거 없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지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약간 좀 뭐 약주도 한잔 하셔야 되겠지만 네. 또 그래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들 좀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들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 투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도감에 뭐 이번에 굳이 뭐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그런 시민분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될 건데 굳이 내가 투표를 해봤자 뭐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민분이 네. 이번에 그 깜깜이가 되기 이전에 27일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예. 막 이제 어디선 9% 포인트 차, 어디선 8% 포인트 차 이 정도는 아니까 거기에 더 큰 위기의식. 내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진짜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근데 사전 투표 때까지는 못 하시다가 본 투표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리고 분위기가. 후보 자체가 그런 거 같아요. 후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안도감이라는 게 약간 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주할 때가 절대 아니다. 안도해서는 안 된다. 까지 1, 2, 3 있죠. 맞습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명당 3명 정도는 약간 설득하고 밭 갈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려다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돌리신 분들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저 내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투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네네. 이 마음으로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주변에서. 선거의 구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열기가 오픈런으로 그냥 바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진짜 5시 50분에 가신 분들도 아 당연히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려고 오픈런을 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줄을 좀 섰었고 예, 실제로 저도 아침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줄 서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놀랬고 두 네. 번째는 의외로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심지어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위아래 파란색 옷을 네, 네, 네. 입으셨던 분이지 않나. 저쪽에서 보이네요. 예. 아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오픈런으로 내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시면서 저도 그 현장에서 많은 저 유권자분들이 저 정도로 줄 서지는 않았지만 꽤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네.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 선거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다들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예. 그냥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아 내 표가 사표가 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진영이든 간에 사표란 없다.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론조사 지금 깜깜이 기간 건 알 수 없는데 당연히 모르는데 요 직전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직전 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거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 말씀드리면은 네. 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 그 기준은 뭘까? 예. 아니 JTBC 거 먼저 네. JTBC 거 먼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왜요? 뭐 선정의 기준은 예.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 가장 늦게 조사한 거. 가장 늦게 아, 조사한 거기 때문에. 뭐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5월 26일, 27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이거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1,005명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00명 정도 조사니까 그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재명 48, 김문수 35, 이준석 12 이렇게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나온데. 예. 48대 35대 12 이렇게 JTBC에서 마지막으로 예. 했던 겁니다. 예. 과분한 투표율이네요.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그 토론은 여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3차 토론은 아시다시피 그 깜깜이 기간 직전 날 저녁 때 했기 때문에 네. 예, 조사는 그 전에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재명 48, 김문수 35, 이준석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 격차는 13% 포인트죠. 격차가.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층,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무응답 뭐 이런 분들이 4%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면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요거를 가지고 보실 때 100에서 이 4를 뺀 96으로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48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잖아요. 여론조사 지지도를 96으로 봤을 나눠주면 뭐 지금 지금 오, 하고 계세요. 50, 즉석으로. 50이 나와요. 50. 딱 50.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따지면은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보통 그 한 50 정도의 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건 물론 깜깜이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깜깜이가 접어들어서는 뭐 세상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 6, 7일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기는 하지만 그 직전은 이 정도였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50%의 득표라는 거는 그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는 당연히 좀 높은 정도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1등하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네. 예. 여기 지금 JTBC 예. 겁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 안 드리고 괜찮습니다. 다른 거를 말씀드리니까 저희 이렇게 제작진은 바로바로 한 박도 가능합니다. 만들어서 올려주시네요. 바로바로 오마이뉴스 가능합니다. 오마이TV도 제가 언급을 해도 되죠.
어디고요? 그거하고 MBC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음껏 예. 부려먹으세요. MBC KRI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메타보이스. 이게 바로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두 개 더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비드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상적인 거를 말씀드리려다 원래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대표님 괴롭히기로 했는데 반대로.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이게 JTBC 메타보이스에선 이런 정도 나왔습니다. 48, 35, 12에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환산한다 말씀드렸는데 격차가 지지도에서 13 나왔었다 깜깜이 전에. 네.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MBC KRI 조사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어떤 조사 설계였냐면 이게 비슷해요. 26, 27 조사를 했습니다. 양일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했고요. 이것도 1000명 조사했는데 그런데 이 조사도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역시 5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왜요? 똑같이 가상번호 전화 면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민주당 이재명 43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김문수 36, 개혁신당 이준석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빨리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격차가 7입니다. 7.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까 JTBC 메타보이스가 격차가 13. 근데 MBC KRI에선 격차가 7. 7. 어우, 차이가 있죠. 네. 예. 이 조사에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조사는 제 질문을 안 합니다. 제 질문을 안 한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누구 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 번 더 제 질문. 그런데 그 제 질문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냐? 뭔가 이게 확고한 지지층이겠네요. 그럼 이게 그렇죠. 약간. 예, 코어 지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43 정도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이재명 후보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을 하면 그보다 좀 더 높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느낌이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A, B, C 하면 뭐 선택할 때 A, B, C 중에 무엇 하면 A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A, B, C 중에 하면 몰라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선택해 봐라 그러면 그럼 난 A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세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아직은 결정을 못했는데 난 몰라요라는 분들이 좀 있는데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그렇죠. 대세론에 또는 인물론에 또는 경제 정책 내지는 복지 정책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임박 결정자들이 상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26, 27 뭐 이렇게 조사된 거잖아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뭐 이런저런 뭐 시비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심한 말 나오려다가 네, 뭐 이런 파장을 일으킨 일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엔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지금 파장이 일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영향을 미치죠. 크게 따지면 100만 표 정도가 뭐 날아갈 수도 있고 어느 후보 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분산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사표 방지 캠페인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제 3차 토론에서의 내용이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이슈를 다 묻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슈를 묻어버려서 뭐 핵무장이라든지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3차 토론에 그거 하나로 그냥 나머지들이 맞아요. 쭉 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방향의 영향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리박스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리박스쿨 예. 이따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는데 그게 어느 방향인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ARS입니다. 제작팀 분주해집니다. 오마이 TV, 오마이뉴스, 오마이 TV가 조사한 건데 이거를 제가 왜 이걸 언급하고 싶으냐? 네네네. 좋아요. ARS 조사 중에 일부가 5.5위 이내로 들어왔다. 이재명 뭐?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 깜깜이 이전입니다. 이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미 지지도가 5.5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그러면 샘플 그러니까 표본수를 확 늘려보면 5.5위가 좁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5,000명 설계를 해서 5,02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5,028. 네. 5,028이 응답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정도면 표본 오차가 확 줄죠. 보통은 아까 1,000명 조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6.2% 포인트 격차가 벌어져야 이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두 개 말씀드렸죠. JTBC 메타보이스 조사, MBC KRI 조사. 13% 포인트 격차니까 5,000명이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기간 직전에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MBC KRI 조사에서는 재질문을 안 했지만 7% 포인트 격차. 이것도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였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런데 ARS 조사 중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5,000명 조사를 해보면 5,028명입니다. 무려 5배 한 거죠. 네. 5배를 하면 오차 범위가 1.4%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4% 포인트까지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한 격차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해서 2.8을 넘어서면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2.8 안으로 들어오면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메타보이스 의뢰한 조사는 역시 26, 27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무선 가상 번호가 아니고 RDD 무선 RDD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28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ARS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9 국민의힘 이건 다른 건가요? 예? 저거 맞아요. 저 맞대요. 예, 맞대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그게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지 다른 거 마세요. 읽었는데요. 니다 제가 다른 거 읽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부끄러워. 이거 단일화 했을 때요. 그 내용이라서. 저거 맞네요. 예, 저게. 너무 재밌네 오늘. 부끄러워. 너무 즐겁게 웃으시네요. 예, 제가 딴 거 읽었습니다. 저게 맞아요. 예, 47.1. 네. 자, 김문수 후보 39.1. 제가 오늘 잠을 요새 못 자니까 39.1입니다. 39.1. 네. 예.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8. 그다음에 예. 권영국 후보 0.9. 황교안 이 사퇴하셨어요 어제. 맞습니다. 황교안 0.5. 후보. 예. 무소속 손준호 후보 0.4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보시죠. 8% 포인트 격차입니다. 오차범위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4. 네. 그러니까 2.8이 넘어서면 오차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8% 포인트 격차예요. 네. 그러면 ARS로 5,000을 해버렸더니 네. 오차범위보다 확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RS는 재질문이 원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질문이 없는 전화 면접보다도 격차가 벌어졌죠. 네, 그렇죠. 7% 포인트였죠 아까 네. MBC KRI가. 근데 이때 8% 포인트로 아. 격차가 미세하지만 더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예. 그러면 많은 우리 뭐 구독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뭐 고민하셨을 수 있잖아요. ARS에서는 이게 오차범위로 붙은 것들도 있던데라고 했을 때 한번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네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10 나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사 깜깜이 기간 마지막 조사는 3차 토론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되겠고요. 권영국 후보 1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를 쥐락펴락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지금. 저희가 끌려다니는 늘 그냥 밤 새고 오세요 앞으로도. 너무 재밌고 자유롭게 짝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봤지만 사실 막 여기 일희일비 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돼요. 우리의 권리를 그냥 행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투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투표 고지해 주시죠. 예, 투표가 이제 내일 본투표? 본투표가 진행이 되죠. 이제 오전 6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투표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사전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그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투표까지도 여전히 내가 사전투표 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본투표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 지금 마지막 유세 일정이 오늘 잡혀 있잖아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꼭 여러분들 응원봉 들고 나오십시오. 파이널 유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언론 주목도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유세를 위한 결집을 위해서라도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막판 파이널 유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12월 3일 내란의 밤에서 지켰던 민주 시민들의 그 역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우리가 나라가 정말 어두워지니까 가장 밝은 것인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네. 그 당시 우리가 목소리를 외쳤던, 그리고 또 탄핵을 외쳤던, 그때 그 당시에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파이널 유세를 하겠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응원봉 드시고 여의도 공원이죠. 네. 나오셔서 오후 7시부터 우리 5시간 동안 유세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유세지만 마지막 유세가 아니라 저희가 바로 딱 시작점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승리와 그리고 새 시대의 출발점. 네. 지금 점심 때부터 여의도 공원에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대요. 맞아요. 좋은 자리 그 선점을 가장 위해서. 앞줄에 앉아서 보시겠다고 벌써부터 모여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 네. 유세 1시간 전에 오셔도 빠르게 오셨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많은 지금 분들이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재명 후보를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들이 좀 예. 발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끝났어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앞줄은 일단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서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부 대표님.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꼭 밤새고 오시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진희 소장님도 오늘 말씀 많이 못 하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앉아서 이제 열심히 꿀이었다? 예, 꿀이었다. 꿀이었다. 쉬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재명이 된다.